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소리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1을 입력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소리 잘 들리시는 것 같으니까 연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로 배우는 피지컬과 인공지능 저자이며 오늘 연수를 시작하게 될 송은이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시간 배우려는 선생님들의 열의가 넘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시마스의 신간 아두이노로 배우는 피지컬과 인공지능 교재와 교구가 나왔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호기심에 이 연수를 신청하셨을까요? 이 연수가 선생님들의 궁금증을 잘 해소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연수 마무리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연수 중에 대답을 못 드린다면 개별적으로라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이 교재와 교구의 200% 활용법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이 되고 중간에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장치 연결부터 기초적인 코딩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책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책의 구성과 교수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까지 끝까지 놓치지 말고 이 연수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에는 퀴즈도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서 열심히 들으신 분들만 맞히실 수 있으니까 첫 번째로 맞추신 선생님께는 기프트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왜 인공지능, 코딩, 피지컬 컴퓨팅 교육을 해야 될까요? 선생님들은 이 질문에 수업을 하시면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채팅창에 간단하게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 이렇게 시작 전에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생님께서는 남들 다 하니까 코딩 교육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또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의견이신지 되게 궁금합니다. 책을 만들면서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학부모 또는 학생 또 시마스 대표님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사고력을 높여준다?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로 대답을 하곤 했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시나요? 어, 염혜정 선생님께서는 내가 배우는 것이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것이라고 알려주신다고 하시네요. 그것도 정말 맞는 말입니다. 미래 교육의 기반이다. 이것도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예전에 개발자로 일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나는 프로그래머가 꿈이 아닌데 코딩을 배워야 하나요?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인공지능이 좀 코딩을 하게 된다는데 나도 배워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물론 제가 오래전에 개발자로 일할 때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인공지능이 코딩을 하는 시대가 온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공지능 분야를 알려주고 싶어서 수업을 하신다고 하셨네요. 음악 수업을 하시는 김찬현 선생님은 음악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신가 봐요. 음악 수업에 같이 융합으로 접목하시는 방법을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면은 제가 요즘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쭉 고민을 하던 차에 요즘 나온 게 있죠, 새로. 바로 챗GPT입니다. 아주 똑똑한 이 챗봇이 나오면서 이 챗봇이 코딩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실제 해 봤습니다. 혹시 해 보신 선생님들 있으실까요? 저는 다음과 같이 아두이노 우노의 8번 핀에 연결된 LED 불이 1초 간격으로 깜빡이게 코딩해 줘라고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이행전 선생님 해 보셨나 보네요. 잘한다고 대답을 해 주셨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질문을 해 봤더니
딱 보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C 언어로 코드를 만들어서 저한테 알려주고 이 코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이렇게 붙여서 알려주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코딩 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건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코딩 교육을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코딩을 이렇게 해 준다면은 '아이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건가? 배울 필요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제가 곰곰이 따져 보니 이 질문 속에서 많은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아이들이 일단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코딩을 시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한테 아두이노 우노의 8번 핀이라는 이 번호와 핀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연결된 LED 불이라는 게 LED가 어떤 장치인지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1초 간격으로 깜빡이게 한다라는 것도 이 장치들이 어떻게 동작하게 할 것인지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가 코딩 교육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은 결국 문해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인공지능이든 누구한테든 이거를 코딩을 잘 할 수 있도록 시켜야 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결국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데 저는 어느 정도 어 생각을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어 미래에 또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기술이 나오고 다른 어떠한 것이 나온다면은 이 생각이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인공지능과 함께 미래에 일하게 된다면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 이러한 문해력을 키워주는 게 우리 교육의 어떤 첫 번째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연수를 하게 될 아두이노로 배우는 피지컬과 인공지능 교재가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얼마나 잘 키워주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면, 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과 기획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기획을 할 당시에 제일 저희가 인제 접근하고자 했던 거는 AIoT 교육을 어린 학생들, 그러니까 연령이 낮은 학생들한테도 교육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생각한 핵심 키워드가 다양한 인공지능도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초등도 가능했으면 좋겠고, 피지컬과 AI를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쉬운 코딩, 쉬운 피지컬 컴퓨팅도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그 기획의 의도였고요. 그런 장치와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엮어서, 그리고 그렇게 블록 코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엮어서 이 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엠블록의 인공지능 서비스와 시마스 AI, 아두이노 교구를 활용하여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 개념을 익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재로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개념도 익히고 스스로도 해 보고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책의 특징이고, 이러한 것들을 이 책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연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의 목차를 보시면은 이 크게 13 개의 활동이 있는데, 그중 저희는 이 책에 크게 3 가지로 그룹을 지어서 활동을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피지컬 컴퓨팅 원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활동이었고요. 두 번째는 피지컬 플러스 AI 기초 활동을 해볼 수 있는 활동이 6 개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원리와 기초를 익힌 다음에 피지컬 플러스 AI를 종합적으로 아이들이 사용해 보는, 활용해 보는 문제 해결 프로젝트 활동이 지금 5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원리도 익히고 기초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프로젝트 활동까지 해 보는 그런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활동은 90 분에서 120 분의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교재는 저희 CMAS AI의 아두이노 교구와 함께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교구는 아두이노 기반이고 그 위에 확장 실드를 올려서 아이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센서 모듈도 입출력 장치도 모듈형 입출력 장치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루기가 편하고, 그다음에 그 모듈형 입출력 장치는 레고와 호환이 되어서 레고와 끼워서 뭔가 창의적인 만들기 활동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CMAS AI 아두이노 교구라고 했는데요. 저희 교구는 아두이노 기반이긴 합니다. 근데 기존에 아두이노 수업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보통 브레드보드를 사용해서 점퍼선을 연결을 해서 그다음에 되게 복잡하게 한 장치 두세 개만 붙여도 굉장히 복잡하게 점퍼선을 연결을 해야 되죠. 그리고 예전에는 C 언어로 주로 코딩을 해서 어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선이 빠져서 오류가 난다." 아두이노 코딩 교육을 하면 매번 선 연결에 문제 선 연결이 문제다. 선을 잘못 연결하여 센서나 보드가 망가졌다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빠진 선의 위치를 찾다 수업이 끝났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이건 실제 제가 선생님들한테서 많이 들었던 얘기고 저도 경험했던 경우인데요. 학생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빠진 선에 대한 오류, 그리고 선 연결 잘못된 거에 대한 오류를 찾아주다가 막상 코딩은 해 보지도 못하고 끝났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결과 확인도 못 해 보고. 하지만 저희 CMAS AI 아두이노 교구에서는 이럴 걱정이 없습니다. 바로 CMAS AI 아두이노 교구는 어 모듈형 장치와 그리고 전용 커넥터가 연결된 연결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관적이고 쉽게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러한 장치를 블록 코딩으로 쉽게 전용 블록 코딩으로 쉽게 코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때 피지컬 컴퓨팅 원리와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그리고 인공지능의 개념들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장치를 제가 실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구를 구매하신 분들은 교구를 옆에 두고 저랑 실습을 같이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교구를 옆에 같이 두고 저랑 오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전환을 해서 제가 교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면은 교구 외형입니다. 혹시 구매를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저희 장치들과 시마스 로고가 이렇게 스티커가 있고요. 이게 되게 관리나 보관이 되게 용이하고 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들고 다니기도 좋고요. 열어보면은 이 안에 이 교구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센서 종류와 설명이 들어있는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레고판, 끼워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레고판이 들어있고, 그 아래 센서들이 가지런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센서들을 보시면은 되게 들고 다녀도 얘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망가질 염려가 없고요.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아두이노 아두이노와 실드를 끼워서 만든 본체가 있고요. 이게 전용 보호 케이스가 있어서 어린아이들도 안전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연결선, 전용 커넥터가 있는 연결선과 그리고 PC와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어서 아이들하고 다루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게 뭐가 분실된 거를 확인하기도 굉장히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받으신 교구가 이렇게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교구들의 자세한 부품을 구성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체는 아두이노 기반입니다. 저희는
아두이노 기반으로 되어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쉴드를 끼워서 보호 케이스까지 씌워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끼우고 빼고 그리고 다룰 수 있게, 예, 만들어져 있고요. 아두이노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피지컬 컴퓨팅 교육에 사용된 신뢰성이 높은 보드입니다. 이 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여러 장치를 연결해서 쉽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케이블이 있고 그리고 3핀 연결선 그리고 4핀 연결선, 5핀 연결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컬러 터치 센서, 가변 저항, 컬러 감지 센서, 자이로 센서, 네오픽셀, LED, RGB LED, 버저, 도트 매트리스, OLED, 서브 모터 이렇게 다양한 장치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되게 독특한 게 입력 장치가 5개가 있어요. 그리고 출력 장치가 몇 개인가요? 출력 장치가 7개가 있습니다. 출력 장치가 7개가 있습니다. 이 7개 장치들을 왜 출력 장치가 7개 장치냐 하면은 보통의 교구들은 입력 센서가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장치에서 어떤 입력을 받아서 컴퓨터에 출력해 주는 게 대부분의 그 피지컬 컴퓨팅 교육의 특징이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많이 구성이 되거나 모터를 달아서 모터로 출력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였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저희는 출력 장치가 더 많아요. 그 이유는 저희 체계의 활동들은 입력을 대부분 인공지능에서 받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의 인식을 입력으로 받아서 장치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액추에이터나 디스플레이 통해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 교구는 출력 장치가 더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인공지능 수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대부분 인공지능이 입력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출력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블록 코딩을 하신다면은 무대에 스프라이트로 출력 형태를 보여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그게 이제 피지컬 장치로까지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죠. 그럼 실드의 구성을 자세히 또 살펴볼게요. 실드는 각 영역을 나누어서 디지털 입력과 출력, 아날로그 입력과 출력, 그다음에 I2C 포트, 그다음에 서브모터와 또 일부 외부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핀, 그리고 리셋 버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숫자 앞에 A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A가 아날로그를 의미하고요. 숫자에 아무런 알파벳이 없으면 이건 디지털 입력과 출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할 수 있고 I2C는 여기 지금 네모 박스에 좀 가려지긴 했지만 I2C 영역이라고 이렇게 보드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아이들과 입력과 출력을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나눠서 포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실제 보호 케이스에도 D4, D7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 보고서 적당한 위치에 꽂아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교구를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저희 시마스 AI 아두이노 교구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전용 확장 실드와 보호 케이스로 쉽고 안전하게 장치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레고 블록과 호환되는 센서 블록은 레고 만들기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지금 책에는 많은 종류의 레고 조립 형태가 제시되어 있진 않지만 학생들하고 수업하시면서 상상력을 학생들이 발휘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주면은 학생들이 되게 다양하게 만드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블록의 기본 아두이노 블록으로 블록 코딩을 하면서 쉽게 코딩을 할 수 있고 거기에다 시마스 AI 아두이노 확장 블록으로 어려운 장치도 굉장히 쉽게 코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N블록의 인공지능과 아두이노를 연동하는 코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인공지능 인식을 한 다음에 아두이노로 출력을 보여주는 형태의 구성과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 저희가 이 책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책에는 엠블럭의 인공지능 인식과 그다음에 아두이노의 출력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서로 연동하는 활동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연결하는 방법은 먼저 LED와 3핀 연결선과 아두이노와 쉴드를 준비를 합니다. LED 모듈에 이 연결선을 그냥 끼우고, 그리고 반대쪽에 그 커넥터를 이 아두이노 쉴드로 끼우면 되는데, 옆에 있는 모습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너무 진짜 한 2초면 될 정도로 정말 간단하게 끼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끼울 수 있고요. 이게 또 장점이 이 모듈 위에 D5라는 O 적혀 있는 거 혹시 보이실까요? 화면이 작은 분은 잘 안 보실 것 같기도 한데, 이 D5라고 적혀 있는 건 디지털 아웃풋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장치가 디지털 출력 장치인지, 또 입력 장치는 DI라고 적혀 있어요. 교구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확인하면서 얘기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인풋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아날로그는 A라고 표시가 돼 있고, I2C는 I2C라고 적혀 있어서, 아이들이 아까 쉴드에 그 디지털 입출력 부위와 그다음에 아날로그, 그리고 I2C 입력 부위를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그 부위에 맞게 아이들이 실수 없이 꽂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장치마다 핀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핀 수에 맞게 아이들이 커넥터 연결선을 선택을 해서 꽂으면 실수 없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GVS라고 되어 있는, 또 여긴 GND 또는 볼티지 시그널인데, 이 순서도 이렇게 뒤바뀌는 경우 잘못 끼우면은 GND와 볼티지가 바뀌면은 사실 연결 자체가 실패하거든요. 그런 실패의 경우도 이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이 커넥터 자체가 반대로는 끼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수 없이 검정, 빨강, 노랑을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교구의 장점입니다. 그럼 저희 교재에서 주로 어떤 활동들을 다루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IoT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에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아두이노에 연결한 버튼으로 가상 공간의 사물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인터넷 연결이나 실제 뭐 IoT 환경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가상으로 만든 나의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버튼이나 뭔가 버튼을 눌러서 동작해 보는 활동을 통해 IoT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활동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다른 활동은 인공지능 인식을 다양하게, 엠블록의 인공지능 인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얼굴 인식도 있고, 그 감정 인식, 그다음에 나이 인식, 그다음에 성별 인식부터 해갖고 굉장히 다양한데, 그러한 인식들을 활용해서 그 인식 결과를 장치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인공지능 기계학습도 가능합니다. 엠블록의 인공지능 기계학습을 사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 인식 기능이 내가 원하는 인공지능 인식 블록이 없다라고 하면은 직접 만들어 봅니다. 기계학습으로 만들어 보고, 여기 예시에서는 지금 동물 인식인데요. 동물 인식하는 걸 기계학습으로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 인식 블록이 생성이 됩니다. 그 블록을 가지고 뭔가 인식한 결과에 따라 어떤 결과를 출력해 주는 활동을 하는데, 그 결과 출력을 이렇게 장치로 출력해 줄 수 있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활동은 어 센서가 저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구에. 그래서 센서에 값을 입력받아서 그 값을 모아서 데이터 차트로 시각화해 주는 활동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엠블럭의 인공지능 관련 기능들을 정말 알뜰하고 알차게 사용하고 있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교구를 잘 활용해서 인공지능의 입력과 교구의 출력 관계를 잘 구성을 해서 학생들이 내가
인공지능과 피지컬 장치를 연결해서 뭔가 프로젝트 활동을 할 때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그 상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활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시마스 AI 아두이노 사용 방법을 엠블록에서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사전에 엠블록을 설치하고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 드렸습니다. 엠블록에서 시마스 AI 아두이노를 사용하려면 다음에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설치와 로그인, 그다음에 PC에 시마스 AI 아두이노를 연결을 하고 엠블록에서 아두이노 펌웨어를 설치한 다음에 엠블록과 아두이노 연결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조금은 연수 중에 하기에는 길 수 있어서 미리 사전에 영상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혹시 준비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잘 하셨나요? 잘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준비 잘 하셨네요. 그러면 엠블록을 실행을 해서 메인 화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록을 설치하셨다면 엠블록을 실행해 보세요. 그럼 메인 화면에 보면은 무대가 있고요. 그리고 무대 아래쪽에 장치와 스프라이트를 그리고 배경을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블록 꾸러미가 있고요. 이게 내가 선택한 장치 스프라이트에 따라 이 블럭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확장 기능 버튼이 있습니다. 이 확장 기능 버튼은 저희가 오늘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수 있는 버튼인데요. 인공지능을 코딩하기 위해서도 저희 시마스 AI 아두이노의 확장 블럭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이 확장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확장 버튼을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꼭 이 위치를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인공지능을 또 이 책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엠블록의 인공지능 인식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로그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해 주셔야 되고 회원가입도 하셔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미 사전 준비 영상에서 회원가입도 해야 되고 로그인도 되어 있어야 된다고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로그인을 바로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 요 코딩 편집 영역에서 저희는 코딩을 해볼 예정입니다.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해 주세요. 그런 다음 일단 장치 탭에서 아두이노 우노를 선택한 다음에 아두이노 우노 장치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블록 꾸러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를 연결할 때는 저희는 라이브로 연결을 한 다음에 코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장치 연결해서 직접 해보도록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LED 연결하는 것도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연결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와 함께 천천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구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신 분들은 대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장치 연결부터 제가 화면 전환을 해서 같이 영상을 보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영상이 있는데 여기 교구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에 PC에 장치를 연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LED와 3핀 연결선을 준비합니다. LED를 준비하시고 3핀 연결선을 아까 보여드린 영상과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쉴드에 바로 꽂아서 연결하는데 저는 4번 핀에 D4로 적혀 있는 핀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여기 꽂아서 테스트를 하면은 이게 움직이질 않아서 장치가 움직이질 않아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장치를 테스트해 봤지만 마이크로비트부터 해 갖고 여러 장치를 해 봤지만 이게 결과를 확인할 때 이게 움직이면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는데 일단 레고로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 꽂아서 테스트하면은 굉장히 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잘 꽂아서 테스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와 함께 코딩을 해 보시는데요.
장치가 연결되었으면은 그럼 장치를 아두이노를 엠블록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록을 실행해 보시고 엠블록에 장치 탭, 스프라이트 탭이 있고 장치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치 탭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장치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아두이노 우노를 선택합니다. 아두이노 우노를 선택한 다음 선택하면 아두이노 우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록들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면은 라이브, 업로드, 선택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라이브를 선택한 다음에 연결 버튼을 눌러주세요. 물론 아두이노가 저희 시마스 AI의 아두이노가 PC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본체 연결선을 USB에 연결을 해서 접속한 기기를 찾아보면은 포트가 이렇게 자동으로 찾아집니다. 그 포트를 연결 버튼을 눌러서 연결을 합니다. 연결이 잘 되었으면 아래 연결 해제라는 버튼이 생기는데요. 지금 제 PC에서는 업데이트 버튼이 노란색으로 생겼습니다. 선생님들이 혹시 집에서 사전 준비를 하셨으면은 펌웨어를 이미 업데이트를 하셨기 때문에 이 노란색 버튼이 뜨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업데이트 버튼이 떴기 때문에 펌웨어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펌웨어 업데이트 다 하셨죠? 하시고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잘하셨네요. 펌웨어 업데이트하고 준비해 주세요.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고 나면은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을 시도해 주시고요. 네, 연결이 잘 됐네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과제를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4번 핀에 연결된 LED 불빛이 1초 간격으로 깜빡이도록 코딩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코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와 함께 해 보시겠습니다. 이게 LED가 잘 안 보이니까 화면을 좀 키워 볼게요. 키워서 LED 불이 깜빡깜빡 할 수 있는 거를 확인하면서 저희가 코딩을 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로 연결했기 때문에 라이브로 연결했을 때 처음 시작을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이벤트 블럭에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럭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교구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은 저와 함께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핀에서 디지털 핀 설정하기 블록을 가져옵니다. 디지털 핀 설정하기 블록을 가져오고 이 핀을 저희는 4번에 연결을 했어요. 4번에 연결했기 때문에 불을 4로 변경을 해주시고 1초 간격으로 계속 깜빡이게 한다라고 했어요. 계속 깜빡이게 한다고 했으니 계속 반복하기를 넣어주고 1초 간격으로 한다고 했으니 1초 기다리기를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얘가 깜빡여야 되니까 얘를 다시 꺼주는 코드를 넣어줍니다. 꺼줄 때는 롤을 설정해주면 하이로 설정해주면 1 값이 전송이 돼서 불이 켜지고 롤을 설정해주면 0 값이 가서 불이 꺼지게 됩니다. 코딩은 이미 마무리가 됐어요. 이 코딩을 어떻게 실행을 해주냐? 혹시 어떻게 실행해 주시는지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요즘은 엠블록 수업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경험해 보신 선생님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깃발을 클릭했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깃발을 클릭해서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실행되는 영상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제가 깃발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깃발을 딱 클릭하면 깜빡깜빡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블록이 실행되고 있다라는 거가 하이라이트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엠블록에서 장치와 함께 코딩해 본 선생님들은 이 라이브 모드가 얼마나 편리한지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모드에서는 내가 수정한 것을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죠. 잘 됐습니다. 실행이 잘 되네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떠셨나요? 혹시 같이 해 보신 선생님들 계실까요? 어 같이 해 보신 선생님, 이게 지금 제가 연결을 하고 그리고 코딩하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굉장히 쉽게 테스트가 가능하고 아이들과 할 때도 설명도 되게 간단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라이브 모드로 연결해서 코딩하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업로드 모드로 연결해서, 아까 모드 스위치에서 업로드와 라이브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업로드 모드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모드로 연결하는 거는 모드 스위치에서 업로드를 선택한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 버튼이 하나 더 생깁니다. 바로 업로드라는 버튼이 하나가 더 생겨요. 이 버튼을 눌러서 기존의 C 언어에서 코딩을 한 다음에 아두이노로 전송했던 것처럼 이 버튼을 눌러서 아두이노로 코드를 전송합니다. 아두이노로 전송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행이 가능한 거죠. 이 과정을 저와 함께 제가 실시간으로 코딩을 하면서 실습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면 전환을 해서요. 아까 코딩했던 화면에서 다시 업로드로 연결 방식을 바꾸고요. 그다음에 연결을 바꿨더니 이 블럭이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벤트 블럭 꾸러미를 가보니 하나만 노란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럭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럭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업로드 모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실행은 업로드를 하고 실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업로드를 한 다음에 언제 실행이 되는지 한번 여기 영상을 보면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영상을 보면서 업로드를 누른 다음에 이제 업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 LED에 보면은 업로드가 끝난 직후에 바로 실행이 됩니다. 아까 깃발을 클릭해서 실행한 거와 다르게 업로드 모드에서는 내가 파일을 전송한 직후에 전원이 연결되어 있으면 바로 실행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깜빡깜빡 실행이 잘 되고 있죠. 여기서 아까는 깃발을 클릭했을 때는 블록이 실행되고 있다는 게 하이라이트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 업로드 모드에서는 왜 하이라이트가 안 될까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하이라이트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코드가 아두이노로 전송된 후에 아두이노 내부에서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두이노에 업로드했기 때문에 어 이 블록이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고 이 M 블록에서 실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두이노 내부에서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어 M 블록에서 장치를 테스트할 때는 이렇게 라이브 모드와 업로드 모드로 나누어서 실행을 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라이브 모드와 업로드 모드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두 모드를 사용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알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너무 너무 직관적으로 지금 코드에서도 딱 보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김보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벤트였습니다. 맞아. 이벤트에 큰 차이가 있었어요. 이 이벤트에. 이벤트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 거는 바로 실행이 시작되는 곳의 위치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라이브 모드에서는 깃발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하고 실행이 M 블록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업로드 모드는 업로드 직후에 실행이 되고 실행이 아두이노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큰 차이가 있죠. 이 차이를 이해하고 이 두 모드를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아이들과 되게 적절하게 되게 다양한 활동을 구성해서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이거는 제가 시연으로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라이브 모드에서는 지금 이벤트 블록 꾸러미에서 되게
많은 블록들이 하이라이트 돼서 보여줬거든요. 바로 메시지를 보내고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두이노로 메시지를 보내고 그다음에 스프라이트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뭔가 코딩이 가능하다라는 큰 장점이 있고요. 업로드 모드에서는 그걸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인공지능 인식을 스프라이트에서 해서 장치로 전송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업로드 모드로 했을 때 이걸 전송할 수 없다라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인공지능과 연동할 수 있는 코드가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근데 엠블록이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업로드 모드 브로드캐스트 블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로드 모드 브로드캐스트는 업로드 모드에서도 스프라이트와 장치 간에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인식이나 기계학습 블록은 스프라이트의 확장 블록으로 추가해서 저희가 코딩을 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이 없다면은 저희 장치와 인공지능 간의 연결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서 저희가 장치와 인공지능과 연동이 가능한 거죠. 업로드 모드 브로드캐스트는 아두이노에서도 추가를 해 주셔야 되고 스프라이트에서도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둘 다 모두 추가해서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엠블록과 장치가 준비되어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저랑 같이 한번 또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프라이트에 어 이렇 스프라이트에 메시지를 보내는 코딩을 하고 아두이노에서 그 메시지를 받아서 코딩하는 예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에 이 불을 켜는 버튼을 넣고요. 불을 끄는 버튼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 V 표시된 버튼으로는 불을 켜지게 할 거고, 클릭하면 불을 켜지게 할 거고, X 버튼을 클릭하면은 불이 꺼지게 코딩해 볼 예정입니다. 코딩을 업로드 모드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이용해서 한번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을 해서 함께 저랑 같이 실습을 해 보실게요. 아까 저희가 업로드한 이 불은 여전히 잘 깜빡이고 있네요. 예.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가 작업을 해 볼게요. 아까 업로드 모드 브로드캐스트 확장 블럭을 아두이노에도 추가를 하고 스프라이트에도 추가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먼저 아두이노에서 추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두이노에서 확장을 눌러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블록들이 아두이노 확장 블록 이게 보이게 되고요. 스프라이트에 아까 V 버튼, 체크 버튼과 X 버튼을 추가했는데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바로 그 버튼이 보입니다. 이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추가 버튼에서 아이콘에서 X를 선택을 합니다. X를 선택을 하시면 모양에서 X는 빨간색으로 저희가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수정을 하시고 수정을 하시고 요거는 뭐 선생님들이 너무 늘 많이 해 보시고 스크래치에서도 많이 해 보시고 잘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 다음에 판단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치도 아까 보여드린 화면과 똑같이 배치도 바꾸고요. 뭐 이름은 바꾸셔도 좋고 스프라이트 이름 바꾸셔도 좋고 저는 이제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무엇을 안 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아두이노에는 추가를 했는데 여기에는 안 했어요 지금. 바로 중요한 거. 확장 버튼을 눌러서 업로드 브로드캐스트를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스프라이트에도 장치에도 추가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버튼을 클릭하면 요 LED에 불이 켜지게 할 거고 X 버튼을 누르면 이 LED에 불이 꺼지게 코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예요. 클릭했을 때 메시지를 전송을 하는데 불이 켜지게 메시지를 전송을 해야 되니까 제가 ON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 불이 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업로드 메시지를 보내는데 저는 오프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고 이름을 짓고 그럼 장치에서는 어떻게 코딩해야 될까요? 장치에서는 업로드 모드 메시지를 수신해야겠죠. 이 코드는 이제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바꿔서 오늘 수신했을 때와 그 다음에 오프를 수신했을 때를 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를 수신했을 때. 오늘 수신했을 때는 LED에 불을 켜주게 되고, 오프를 수신하게 되면은 LED에 불을 꺼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4번 핀에 우리 연결을 바꾸지 않았으니까 4번 핀 그대로입니다. 4번 핀의 출력을 하이로 설정을 하고 4번 핀의 출력을 로우로 설정을 합니다. 오프일 때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업로드 모드 메시지니까 업로드로 연결된 상태에서 다시 전송을 합니다. 업로드를 해볼게요. 업로드를 하는 동안 아까 전송됐던 그 코드는 삭제되기 때문에 지금 LED가 깜빡이는 걸 멈췄습니다. 네, 전송이 됐습니다. 전송이 됐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아까 스프라이트를 눌러서 클릭을 해서 실행하도록 수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란색 스프라이트를 버튼을 클릭하면 불이 켜질 테고 X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은 불이 꺼지도록 코딩을 했기 때문에 한번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V를 누르면 불이 켜지고 X를 누르면 불이 꺼지게 되죠. 이 동작이 메시지가 서로 이 업로드 모드의 경우에는 코드가 이미 아두이노로 전송된 상태인데도 저희가 PC에 연결만 돼 있다면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능이 정말 저희가 인공지능과 피지컬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되겠죠. 모두 그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테스트 해보셨나요? 저는 이게 지금 제가 능숙해서 이거를 테스트를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코딩도 그리고 연결도 너무 쉽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의 시마스 AI 아두이노의 확장 블록도 소개해 드려야죠. 여기에서 정말 강력하게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확장 블록은 아두이노의 확장 블록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의 확장 버튼을 눌러서 이 싱크 AI라는 이 확장 블록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면은 이렇게 남색의 다양한 블록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 이 블록을 활용해서 저희가 코딩을 하는데 이번에는 도트 매트릭스를 연결해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트 매트릭스를 연결해서 코딩하는 게 사실 아두이노에서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해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도트 매트릭스는 C 언어에서 코딩을 할 때 정말 다루기가 어려운 장치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대답을 주셨는데 귀찮아요. 굉장히 연결할 게 많아가지고 귀찮고 라이브러리도 설치를 해야 되고 굉장히 할 게 많죠. 근데 저희가 얼마나 쉽게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니까 되게 마법사 같네요. 제가 되게 쉽고 정말 마법처럼 이게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처음 해봤을 때 너무 놀랬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LED에 불을 켜고 도트 매트릭스에는 숫자 5가 출력하도록 코딩을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전환해서 제가 실습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도트 매트릭스를 준비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은 도트 매트릭스를 준비해 주세요. 이걸 연결을 한 다음에 I2C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I2C 포트에 연결하고 꽂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꽂아서 준비해 주시고 코딩을 저희의 시마스 AI 확장 블록을 추가해서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검색에서
여기 지금 사용을 처음 할 때는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검색해서 think라고 검색을 하면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서 추가를 하고 확장블록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아까 코딩에서 업로드가 완결이 되면 그리고 I2C를 연결하면은 연결이 좀 그 순간 끊어져요. 그래서 다시 연결을 한 다음에 코딩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벤트 블럭에서 아두이노가 켜지면 그리고 LED에 4번 핀의 LED에 불을 켜고 여기까지는 인제 반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도트 매트릭스에 숫자 5를 출력하겠습니다. I2C 연결 방법은 항상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I2C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지금 설정하기가 초기화 블럭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교재에 이미 친절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숫자 2를 출력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걸 눌러서 숫자 5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강력한 게 아이들이 그려서 이게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눌러서 내가 그려서 뭔가 다른 그림으로 바꿔서 출력을 변경할 수 있고 이렇게 또 가능합니다. 숫자 5를 선택을 하고 이거를 저는 업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를 하면 이게 아까 업로드 브로드캐스트만 할 때보다 시간이 좀 걸리죠. 이유는 저희가 이제 확장 블럭이 추가되면서 라이브러리가 커지면서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 좀 더 걸리니까 좀 기다려서 업로드하는 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잘 따라해 보고 계시나요? 이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집에서도 따라해 보실 수 있고 시간도 충분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전송이 되었는데요. 네. 아 선이 잠시만요. 연결선이 지금 연결선을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선을 그다음에 연결선이 아까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 선생님들은 혹시 출력이 잘 되시나요? 여기는 좀 아까는 잘 됐는데 지금 연결선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잘 안 되네요. 여기 숫자 5가 출력이 잘 됩니다. 선생님들 혹시 잘 되시나요? 잘 되시나 보네요. 근데 저는 잘 됐었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화면처럼 숫자 5가 잘 출력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예고 드린 것처럼 일부에서도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제일 먼저 맞추신 분께는 기프트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집중해서 봐 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두이노로 배우는 피지컬과 인공지능 교재는 교구 뭐뭐뭐뭐이다. 아시는 분은 요 채팅창에 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엠블럭에서 업로드 모드 아두이노를 연결했을 때 스프라이트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려면 뭐뭐뭐뭐 블록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문제는 황인미 선생님께서 제일 먼저 답을 해주셨네요. 황인미 선생님이 첫 번째로 답을 해주셔서 두 번째 문제는 맞추셨고요. 첫 번째 문제는 시마스 AI까지만 적어주셨어요. 이게 저희 교구의 이름은 시마스 AI 뭐뭐뭐뭐입니다. 첫 번째 적으시는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찬영 선생님께서 시마스 AI 아두이노라고 적어주셨네요. 정확하게. 첫 번째 문제는 시마스 AI 아두이노라고 적어주신 김찬영 선생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는 여기까지였고요. 5분만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식 시간이 좀 많이 짧았죠. 그래도 저희가 제가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 열정 때문에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는데 아까 그래도 또 아쉬움이 있어요. 아까 연결을 성공해서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보여드리지 못한 거 다시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선을 꽉 눌러서 연결을 안 했었나 봐요. 이렇게 보면은 전송을 했을 때 예쁘게 오자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잘 되셨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두 번째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에서는 1 부에서는 아까 저랑 같이 인제 교재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교재의 활동들도 어떤 종류가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 교구의 사용법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2 부에서는 교재의 활동 구성과 교재 내용을 어떻게 수업하면 좋은지 교수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에서 다시 한번 책을 설명해 드리면 아두이노로 배우는 피지컬과 인공지능 교재는 엠블록의 인공지능 서비스와 시마스 AI 아두이노 교구를 활용해서 피지컬과 인공지능 컴퓨팅의 개념 학습을 하고 인공지능과 피지컬 장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는 과정을 통해 창의융합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 교구의 사용법을 교수법을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목차에 보면은 저희가 13개 활동 중 2개는 피지컬 컴퓨팅 원리를 알려주는 활동이고 6개는 피지컬 AI 기초 활동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영역의 구성은 먼저 상황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원리 이해, 실습, 그다음에 활용, 그다음에 메타인지, 문제풀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4단계의 구성이 어떻게 수업 교재 속에 녹아나 있고 수업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소스 코드를 나눠 드렸는데요. 이게 활동 8과 활동 11에 대한 소스 코드인데 교재 구성을 저희가 활동 8과 11로 보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활동 8에 팔찌에 메시지를 담아 누구에게 줄까라는 활동을 통해서 이 내용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를 펴서 137쪽을 같이 보면서 들으시면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구도 물론 준비해 주세요. 여기에서도 같이 저와 함께 코딩하는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로 배우는 피지컬과 인공지능 교재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학생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현직의 선생님들께서 집필을 하셔서 학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소재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건데요. 활동 8에서는 친구와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교구를 통해서 구현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제시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팔찌를 주고받아서 팔찌로 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볼까?"라고 얘기를 해요. 네, 팔찌의 매듭을 바꿔서 할 수도 있고 팔찌 매듭의 색깔 실색을 바꿔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랬는데 친구가 "아 이거 매번 만들려니까 너무 힘들어. 매번 쉽게 수정하고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 옛날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쉽게 변경이 가능하고 쉽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아이들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말이나 글을 사용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서로 약속한 사람끼리만 의미를 알게 메시지를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다음 예전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그러니까 글이나 말을 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했던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는데 정말 옛날 방법이지만 너무 현명했던 방법들이죠. 이런 봉수대 못쓰기 신호기를 알려주면서 못쓰 신호기의 방식은 이렇게 점과 다시의 표현으로다가 그 신호의 짧고 긴 소리를 듣고 그거에 맞는 알파벳을 매칭해서
전송을 하면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하고 동수대의 연기의 개수에 따라서 의미가 다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각 나라의 국기에도 색깔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한번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기에도 물론 색깔이 있고 다른 나라의 국기에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알려줍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과 이 색깔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죠. 그런 다음 원리 이해 실습에서는 어떤 활동을 시작을 하냐. 먼저 언플러그드 활동으로 색깔 모수부를 이용해서 팔찌 만들기를 합니다. 내가 앞에선 팔찌를 매듭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는 팔찌에 색깔을 칠해서 근데 색깔을 칠하는 게 색깔 모수부 코드라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팔찌를 만들어 보는 언플러그드 활동도 하게 됩니다. 네, 팔찌를 만들어 보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 모스 코드에 맞는 의미가 들어있는 위에 같은 경우는 감사라는 의미라고 한다면은 감사라는 의미가 적혀 있는 이 코드라고 한다면 아래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코드가 예시가 들어있네요. 그럼 이런 걸 했으면 이런 색깔 모수보를 표현할 수 있는 이 교재에는 입력과 출력 장치를 알아보는 활동들을 한번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개념에서 정리를 해줘요. 데이터를 입력받고 그것을 출력하는 것에 대한 의미. 컴퓨터에는 여러 센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고 입력한 데이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액추에이터에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짧은 글로 설명을 해줍니다. 앞에서도 인제 문해력을 얘기할 때 이런 센서라는 용어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입력 이런 용어들을 학생들이 인지하게 되는 그 짧은 문구라고 할 수 있죠. 개념에 대해서 글로 줄줄줄줄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활동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 주면서 용어를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색깔에 대한 출력을 할 수 있는 장치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앞에서 사실 활동 8이잖아요. 활동 2에서 이미 RGB LED를 배웁니다. 근데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색깔을 다양하게 연속적으로 표현해서 그 의미가 담겨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 네오픽셀이라는 교구를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오픽셀이라는 장치를 설명을 합니다. 네오픽셀은 RGB LED를 16개 링 모양으로 달아 놓은 네오픽셀을 이 교구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고 이거는 각각의 번호에 내가 원하는 색으로 불을 켤 수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하죠. 그리고 연결하는 방법도 설명을 합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네오픽셀도 전용 커넥터가 달려 있어서 지금 연결선을 이용해서 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핀이 있는데 연결 커넥터가 있는데 저희는 인풋에 쉴드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와 함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결했던 것은 빼고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연결했던 도트 매트릭스 여전히 출력이 잘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도트 매트릭스의 연결은 먼저 I2C를 연결하기 전에 저는 컴퓨터 연결은 끊고요. 도트 매트릭스를 빼고 여기에 네오픽셀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픽셀을 아까 보면은 3번 핀에 네오픽셀을 연결한다고 했어요. 디지털 3번 핀. 여기 보면은 인풋에 이 네오픽셀을 연결을 하고요. 인풋에 연결선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디지털 3번 핀에 꽂도록 하겠습니다. 꽂아서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선생님들도 연결하셨나요? 교구와 교재를 같이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은 교재 142쪽의 내용을 보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오픽셀을 3번 핀에 연결을 해서 꽂아 주시고요. 그런 다음
네오픽셀의 6번 핀에 빨간색 불이 켜지도록 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를 함께 보면서 하셔도 되고 제가 하는 코딩 화면을 보면서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자, 공유를 해서 한번 같이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연결한 것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코딩은 아까 그 도트 매트리스 코딩한 것에서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트 매트리스 수정한 곳에서 아까 도트 매트리스는 버리고 네오픽셀 블럭을 찾아보겠습니다. 네오픽셀 블럭은 도트 매트릭스 바로 아래에 있네요. 여기 보면은 네오픽셀 블럭이 있는데 네오픽셀 디지털 몇 번으로 설정하는 버튼이 있어요. 저희는 3번 핀에 연결을 했죠. 3번으로 수정을 하고 이 네오픽셀을 초기화하는 블럭입니다. 이게. 그리고 LED가 16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16개는 기본적으로 16개고요. 만약에 아까 아웃풋에 하나 더 네오픽셀을 연결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32개라고 수정하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네오픽셀 RGB LED 6번의 색상 값을 설정을 하고요. 6번을 아까 무슨 색으로 출력을 한다? 빨간색으로 출력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255로 R 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런 다음 입력한 값이 보이게 하는 블록을 추가해 줍니다. 이 3개 블록만 넣으면은 저희는 네오픽셀의 6번의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출력하려면은 저희는 다시 연결을 한 다음에 아두이노를 PC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포트를 찾습니다. 포트를 이제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포트를 찾고 그다음에 업로드를 해주세요. 업로드 모드의 경우에는 업로드를 한 직후에 불이 바로 켜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불이 켜지는 거를 여기서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업로드 되자마자 빨간색 불이 네오픽셀에 이렇게 켜졌습니다. 네오픽셀도 아두이노에서 코딩해 본 분들이 있으실까요?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라이브러리도 설치해야 되고 굉장히 난해한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도 도트 매트릭스 못지않게 되게 어려운 작업들인데 지금 이 블록 3개만 추가해서 이렇게 바로 불을 켤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쉽고 심지어 연결 자체는 너무 쉬워서 정말 어린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실제 그냥 아두이노와 네오픽셀 모듈을 사용을 한다면은 보통 납땜까지 해서 직접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되게 쉽다라는 거 정말 말씀드리고요. 선생님들도 실습되셨나요? 잘 되셨으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습을 했다면 교재에서는 꼭 확인하기 문제가 주어집니다. 네오픽셀에 몇 번 LED에 불이 켜졌나요? 했는데 내가 코딩을 했어도 따라하기를 했기 때문에 몇 번에 불이 켰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한번 질문을 던져서 6번에 켜졌다는 걸 한번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불을 켰는데 이 RGB 중 어느 값을 입력했는지도 한번 인지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파란색으로 바꾸려면 RGB 값 중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혹시 RGB 값 중 파란색으로 출력하려면 어디에 값을 입력해야 되는지 선생님들은 당연히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장치를 알아보는 게 저희가 컬러 값을 입력받아서 컬러 값을 출력하는 형태의 장치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컬러 감지를 할 수 있는 센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니다.
컬러 감지, 저희 교구에는 컬러 감지 센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는 LED가 자체 불이 켜지는 LED가 있어요. 이게 물체의 빛을 반사시켜서 다양한 조명 조건에서도 색을 아주 잘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이 센서를 감지할 때는 물체와 한 1-2cm 정도 거리를 두고 측정하는 게 측정이 잘 된다라는 것도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는 요 모듈에 있는 것처럼 I2C 장치입니다. 여기 모듈에 적혀 있죠. I2C 장치라 I2C에 연결을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저와 함께 같이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유를 드리면 화면에 보면 저희가 이제 여기 컬러 감지 센서를 준비를 합니다. 컬러 감지 센서를 준비하고 이거를 I2C 4핀 연결선을 이용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핀 연결선을 꽂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연결이 잘 돼서 불이 들어오죠. 이 상태에서 감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색깔을 준비했고 선생님들도 색을 준비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아무 물건이나 색깔이 확실하게 레드, 블루, 그린인 선명한 색으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코딩은 스프라이트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업로드 모드 메시지를 전송해서 센싱을 시작하도록 코딩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두이노에서 센싱이란 메시지를 받으면 컬러 감지 센서를 초기화하고 네오픽셀도 초기화합니다. 그런 다음 컬러 값이 그린이 감지되면 네오픽셀의 1번에 그린색을 출력하고 블루가 감지되면 네오픽셀 1번에 블루 값을 출력하도록 코딩을 하겠습니다. 교재를 갖고 계시면 146쪽에 코드를 보고 똑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를 안 가지고 계시다면 시연해 드리는 걸 보시면서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컬러 감지 센서도 준비해 놓았고요. 색종이도 준비해 놓고 네오픽셀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코드는 아까 스프라이트에서 업로드 메시지를 전송해서 코드를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있는 코드에서 요 체크 온 버튼에서 요 온을 센싱으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싱. 지금 한글로 입력됐는데 업로드 모드 메시지 보내기에서는 한글은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만 가능합니다. 센싱으로 입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장치에서 이 메시지를 받을 예정입니다. 장치에서 업로드 모드 메시지를 수신하는데 이 수신하는 값이 센싱입니다. 센싱을 수신을 하시고 그다음에 처음에 컬러 감지 센서를 먼저 초기화해 보겠습니다. 색상 감지 센서 제어하기라는 요 블록들 무리해서 컬러 감지 시작이라는 요 블록이 초기화 블록입니다. 초기화 블록을 넣어주고 아까 사용했던 네오픽셀 초기화 블록을 넣어줍니다. 아까 네오픽셀은 3번 핀에 연결한 거 그대로이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제어문을 넣은 다음에 이 컬러 감지된 색이 그린이라면 네오픽셀에 그린색을 출력하도록 코드를 변경합니다. 이렇게 그린색을 출력하도록 코드를 변경을 하고 이걸 복사를 해서 만약에 블루라면 그린 RGB 값 중 B에 해당하는 값을 크게 넣어서 출력이 되도록 코드를 변경합니다. 근데 아까 1번이라고 했으니까 LED의 번호를 1번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이것도 코드가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이거를 아두이노로 업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로드가 되고 있네요. 장치 상태는 아까 연결한 그대로 먼저 컬러 감지 센서 연결해 놓고 그다음에 네오픽셀도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색깔을 감지할 수 있는 물건을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색종이를 준비했지만 다른 물건들을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 지금 저희 센서 모듈에 그 블록 레고 블록이 되게 알록달록한 색이에요. 그 색을 그걸 가지고 감지를 해도 잘 됩니다. 네. 전송이 완료됐네요. 그럼 이 프로그램의 시작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서 시작을 한다고 했나요? 바로 스프라이트에서 시작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라이트에서 어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가 아니라 제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라고 했죠. 그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이 감지가 시작되도록 코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이거를 색을 감지할 때 그린과 블루만 있으니까 레드는 뺄게요. 그린과 블루를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딱 누르는 순간 이 색이 그린으로 나오고, 여기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블루로 변경이 됩니다. 지금 카메라에는 이 색이 잘 감지가 안 되는데 지금 파란 불빛이, 손에 비치는 불빛이 보이시죠? 이게 파란색으로 나오고 또 그린으로 또 이렇게 감지를 하면은 이 색이 그린으로 변경이 됩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해 보셨나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코드도 쉽고 연결도 쉽고 테스트도 금방 되기 때문에 쉽게 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처럼 아까 선 연결을 잘못 실수하지 마시고 잘 연결해서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원리 이해와 실습을 마쳤어요, 교재에서. 그런 다음에 앞에서 원래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는, 상황 제시는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그거를 아예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때 색 모수 보호를, 컬러 모수 보호를 사용해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장치를, 그런 모수 보호 값을 입력할 수 있기 위한 컬러 감지 센서도 알게 되었고, 그런 색깔을 다양하게 길게 출력할 수 있는 네오픽셀도 배웠습니다. 이 장치를 활용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했고, 그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교재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앞에서 네오픽셀과 컬러 감지 센서를 배우지 않았다면은 이러한 용어들을 읽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미 배우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플로우 차트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컬러 감지라는 것도 어떤 의미고, 여기서 빨강, 파랑, 노랑, 초록이라는 게 이렇게 색깔이 감지되는 그 순간 조건물을 써서 이렇게 변화를 주면 되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미리 플로우 차트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교재에서는.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어 생각해서 코딩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미리 구성된 코딩이 완성되지 않은 엠블록 파일을 미리 제시를 합니다. 엠블록 파일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걸 열어서 코딩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단계별로 단계 1, 2, 3, 4 또는 4 까지 나누어서 이 단계를 제시를 하고, 처음에는 초기화하자고 얘기를 해요. 초기화하자 하는 단계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색 감지하는 코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감지한 색을 네오픽셀에 출력해 주는 코딩을 하도록 이렇게 단계별로 지시를 하고 있고, 그 단계에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단계 1의 초기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장치 구성은 이렇게 합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스프라이트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를 감지해서 색을 감지했다면, 이번에는 장치 내부에서만 이 동작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장치는 내가 입력도 했다가 입력을 바꿔서 다르게 또 네오픽셀에 색을 출력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치 내부에 버튼을 추가해서 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렀을 때 색깔을 감지해서 요 네오픽셀의 다양한 색을 출력해 보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장치를 추가하고, 그런 다음에 이 장치들을 초기화하도록 안내를 하고, 그리고
번호 변수를 만들어서 0으로 초기화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동작 흐름을 설명을 해 주고 그런 다음 블록을 제시합니다. "이 블록을 활용해서 너가 코딩을 할 수 있어."라고 하고 실제 학생용으로 제시된 그 파일에는 아두이노 우노가 켜지면이라는 블록 하나만 추가되어 있고 그리고 물론 확장 블록도 다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요 제시하는 블록과 동작 흐름을 보고 아이들이 생각해서 블록을 조합해 볼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내가 어떻게 코딩해야 되는지를 플로우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글로 작성되어 있는 그 동작 흐름을 확인한 다음에 그걸 보고 이 블록들을 조합을 해서 직접 코딩을 해 보는 거죠. 보통은 선생님들이 블록을 다 코딩해 놓은 걸 보고 따라하지만 여기에선 거꾸로 자기가 생각해서 블록을 직접 해 보게 되는 그럼 이러한 완성된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볼 수는 없으니까 소스 코드를 받아서 열어서 한번 실행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도 사전에 활동 8과 활동 11 소스 코드 미리 나눠 드렸는데요. 혹시 엠블록 프로그램과 교구가 준비되신 선생님들께서는 그 소스 코드를 열어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활동 8에 활동 중 여기 위에 보면 시마스 AI 프로젝트 엠블록이 있고 시마스 AI 교사용 엠블록이 있는데요. 교사용은 완성된 파일입니다. 완성된 파일을 열어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파일을 여시면 이렇게 코드가 쫙 나오고 뭐 블록도 미리 다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확장 블록도. 그럼 요 완성된 상태에서 연결을 다시 하시고 엠블록이 다시 실행이 됐으니까 연결을 다시 하시고 실행을 해 보는데 아까 연결해서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저희가. 아까 연결해서 버튼을 하나 추가했어요. 버튼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은 아까 4번에 디지털 4번에 연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4번에 연결해서 준비해 주시고 디지털 4번에 연결해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파일을 프로그램을 업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연결을 한 다음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게 연결하고 실습하고 코딩하는 건 짧은데 업로드가 은근 오래 걸리네요. 선생님들 수업을 하실 때 이 업로드하는 속도까지도 감안하시면 수업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업로드를 해 보시고 저는 화면을 카메라 화면을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준비해 보고 저희가 버튼을 누르면 색깔을 감지해서 네오픽셀에 그 모스 부호를 표시하는 건데요. 빨간색 색종이까지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교구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네. 네, 거의 업로드가 다 진행이 됐네요. 네, 업로드가 완료됐으니까 제가 버튼을 눌러서 색을 감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이 감지되어서 나옵니다. 지금 몇 번 색 감지가 실패한 경우도 있는데요. 좀 더 조명 조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내가 모스부호를 감지해서 모스부호에 맞게 색깔 모스부호에 맞게 내가 메시지를 만들어서 아이 친구와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들도 한번 해 보셨나요? 이게 소스 코드를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해 보시면 테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활용을 저희가 해 봤다면은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풀이를 한번 해 봅니다. 우리가 배우게 된 게 무엇이었는지를 문제풀이를 해 보는데 먼저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 보실게요. "뭐뭐뭐뭐 센서는 사물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색을 감지하는 입력 장치예요."라고 했어요. 어떤 걸까요? 저희가 지금 열심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 봤는데 바로 컬러 감지 센서는 사물에 가까이 가져왔을 때 색을 감지하는 입력 장치입니다. 오, 맞추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네오픽셀은 RGB에 세 가지 색을 조합하여 다양한 색의 불을 켜는 뭐뭐뭐를 일렬로 붙여서 만든 출력 장치예요. 어떤 답을 입력하면 될까요? 네, 바로 RGB LED입니다. 네. 아, 그냥 LED가 아니에요. RGB LED를 일렬로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게 네오픽셀이고, 그냥 LED는 한 가지 색만 출력이 되지만 RGB LED는 다양한 색깔이 RGB 값을 조합해서 다양한 색깔로 출력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컬러 감지 센서로 어떠어떠한 데이터를 입력받고 어떠어떠한 네오픽셀에 어떠어떠한 데이터를 출력하여 모스부 메시지 창을 만들었어요. 이 메시지를 읽으려면 생모스보 코드를 알고 있어야 해요라고 알려줬어요. 여기 RGB 값이라고 하셨는데 그 값도 맞고요. 저희는 색깔이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색깔 데이터를 다루는 센서와 그리고 출력 장치를 사용해서 저희가 색깔 모스부호 코드를 입력하는 장치를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아이들과 첫 번째 문제를 확인하면서 용어를 익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코드를 읽는 걸 한번 아이들과 해 봅니다. 코드를 따라해 보기만 하면은 그 코드를 잘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드를 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코드를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오픽셀의 RGB의 1번 색상을 RGB 값 중 B에 100을 입력하도록 설정한다라고 한 다음에 코드를 했는데 1 번, 5 번, 6 번을 어떤 색으로 출력해야 되는지 아이들과 물어보고 이 네오픽셀에 직접 색칠해 보게 합니다. 했을 때 여기, 여기, 그다음에 5 번, 6 번에 이렇게 색깔을 칠해서 아이들이 확인해 볼 수 있죠. 장치를 연결해서 정신없이 인제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아, 내가 이런 걸 배우게 됐다.'라는 거를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교재에서 한 페이지이긴 하지만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메타인지 문제풀이를 통해 내가 알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러한 것들은 피지컬 컴퓨팅 용어를 아이들이 한 번 더 인지하고 원리도 생각해 보게 하고 장치에서 전달되는 값의 의미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코드 읽기도 좀 더 향상시키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모두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하는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챗GPT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어 보통 코딩 교육이 코딩만 해 보고 장치 연결해 보고 그리고 결과 확인해 보고 끝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장치를 연결하고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는 그러한 것도 그런 세세한 것도 잡아서 이렇게 문제풀이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앞에 부분은 피지컬 컴퓨팅 원리와 피지컬 AI 기초 활동의 영역 구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피지컬 AI 종합 활동의 영역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AI 종합 활동의 영역은 앞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문제 제시를 하고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설계를 해 봅니다. 이 해결 방법은 기초 활동에서 배운 장치와 인공지능으로 해결 방법을 설계를 해 보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만들기를 한번 해 봅니다.
해결 방법을 설계한 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보고요. 그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발표 자료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책에서 이렇게 기초 학습과 이런 프로젝트 유사한 이런 구성을 제시하는 경우는 되게 너무 되게 알찬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나눠 드린 그 활동 12일 소스 코드가 있어요. 그것도 미리 준비해 주시고, 먼저 교재에 183 쪽에 보면 활동 10일 동물 판별사에게 물어봐라는 활동으로 한번 이 교재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에 보면은 이제 문제 상황이 나와요. 동물원을 갔는데 아주 어린 동생이 사자는 어떤 음식을 먹는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음식을 주려고 하는데 동물들마다 먹는 음식이 다르다는 거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동생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그런 거 어떻게 알 수 있지? 근데 이 로봇은 되게 쿨하게 "아무 먹이를 동물에게 주면 안 되고 사육사에게 물어보기로 하자."라고 해요. 근데 사육사가 항상 동물원에 동물 옆에 항상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분들에게 저희가 질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질문을 만들어서 해결 방법에 접근을 합니다. 먼저 "나는 사자는 무엇을 먹지?"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여기에 이거는 아이들이 대부분 알긴 알 거예요, 큰아이들은. 그렇지만 일단 질문을 던져 보고요. 그리고 "동물에 대해 알고 싶을 때 무엇을 하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만들어 보고 친구의 질문도 여기 적어 보는 거예요. "동물에 대해 알고 싶을 때 무엇을 하지?"라는 질문에 인제 친구들이 대답을 하겠죠. 그리고 동물원에서 어떻게 동물에 대해 알아보나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동물 앞에 있는 안내 표지판을 보고 알아보기도 합니다. 어 근데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볼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사자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여기서 앞에 "사자는 무엇을 먹지?"에 누가 고기라고 대답을 했겠죠. 근데 친구가 "그럼 사자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 친구가 대답을 해 주겠죠. "나는 인터넷에서 찾아봤어." "아니 난 다큐멘터리를 봤어." "나는 책에서 봤어." 이런 다양한 대답을 하게 되겠죠. 이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동물은 어떤 먹이를 먹는지를 동물원에서 알아볼 때 어 우리가 배운 인공지능과 피지컬 장치를 사용해서 이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이 질문과 답을 하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그러면 실제 우리 동물들은 어떤 먹이를 먹는지 검색을 해 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검색을 해 보면 사실 이 정보를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제 초등학생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 검색을 해서 토끼는 무엇을 먹고 사자는 무엇을 먹는지 정보 수집을 먼저 합니다. 알파카는 무엇을 먹고 다람쥐는 무엇을 먹고 이런 정보 수집을 하면서 같이 인제 동물의 사진도 수집해 놓으면 되게 좋겠죠. 그런 걸 미리 준비를 해서 사전 작업을 해 놓습니다. 데이터를 찾아서 준비해 놓고요. 그런 다음 해결 방법을 설계해 봅니다. 입력과 출력을 먼저 구상해 보는데 동물을 사진을 찍으면 영상을 보여주면 그 영상에서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를 자동으로 인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카메라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입력받을 거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진에 찍힌 동물을 인지하려면은 인공지능이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그 인공지능 블록을 사용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우리가 출력을 해줄 거야. 근데 "출력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 라고 하면은 "문자로 출력하거나 음성으로 출력해 줄 거야."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문자로 출력하거나 음성을 출력할 때 우리는 어떤 장치를 사용할 수 있지?"라고 질문을 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OLED나 스피커로 출력을 하고 OLED에는 문자로 출력해 주고
스피커로는 말소리로 출력해 주면 좋을 거야 라고 이제 구상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기초활동에서 다 배운 장치이고 경험해 본 것들을 기반해서 아이들이 설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을 카메라에 비췄을 때 인공지능으로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인식을 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 인공지능 모델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고 훈련 데이터는 어떤 게 필요한지를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유도 물론 기초활동에서 기계학습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대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는 동물 사진을 쓸 거고,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을 우리 동물 인식이라고 하자. 물론 학생들마다 이 이름을 다르게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시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인식 결과는 동물 이름으로 나오게 하자라고 하죠. 인식 결과는 의미 있는 이름으로 짓는 게 기본임을 이제 앞에 기계학습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식하는 사물의 특징에 맞게 이름을 짓자라고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인제 인식 결과도 동물 이름으로 나오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알고리즘도 설계를 해 봅니다. 기초 활동에서는 이미 알고리즘이 주어지고 그것을 읽어보는 걸 먼저 익히게 되고, 이 종합 활동에서는 아주 간단하지만 간단하고 인제 미리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좀 정답을 넣듯이 구성을 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동물 사진을 넣으면 사자, 판다, 알파카를 인식할 수 있게 인공지능 블록을 만들 거고, 인공지능 인식 블록을 만들 거고, 그게 인식이 되면은 LED에 사자라고 인식을 하고 먹이 이름을 적어 줄 거야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판다는 대나무를 먹는다라고 출력을 하고, 알파카는 풀을 먹는다라고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음성으로도 이렇게 소리가 나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작업들은 선생님이 아이들이 해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되고, 아이들에 따라서는 "아 난 다른 거 할 거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데이터와 훈련 데이터와 이 멘트 그리고 인제 출력된 글자를 준비해 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만들기를 해 봅니다. 만들기에서는 물론 장치도 필요하겠죠. 저희는 피지컬과 인공지능을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장치도 필요하고, 장치는 OLED를 선택을 합니다. 앞에 설계에서 OLED를 이미 선택하는 거를 좀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RGB LED로는 설계가 불가능하고 이건 입력 장치는 사용할 수 없고 OLED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연결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인공지능 인식 블록을 기계학습을 통해 만들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는 뭐 사자를 입력하면 네이버를 사자, 그다음에 판다, 알파카 세 가지로 여긴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이 원하는 형식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이 미리 제시하셔서 이렇게 학습시켜서 모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인식 결과는 동물 이름이 나오게 할 거고, 이거를 학습이 끝난 다음에는 인식 블록이 다음과 같은 예시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하셔도 되고 학생에 따라 다르게 구성하도록 지도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단계별로 코딩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앞에서 인식 블록을 무엇을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적으로 하더라도 이 코딩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한 것에 맞춰서 수정을 해서 코딩을 하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고요. 1 단계에서는 먼저 멘트를 이 사육사가 인공지능 사육사가 멘트를 하도록 코딩을 하고, 그다음에 2 단계에서는 내가 학습시킨 인식 블록을 가지고 인식이 완성이 되면은 그 동물에 맞는 먹이를 장치에서 출력해 줄 수 있도록 업로드 모드 메시지를 보내도록 코딩을 합니다. 그런 다음 3 단계에서는 장치에 그 업로드 메시지 수신된 값에 따라서 장치에 적절한 동물과 먹이 이름을 출력해 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음성으로 내가 인식한 동물의 이름과 먹이를 출력하도록 코딩을 합니다. 이렇게 4 단계에 걸쳐서 아이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게 하고요. 절대 여기에 책에서는 정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답은 선생님만 가지고 계시고 학생들이 생각해서 코딩해 볼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도록 좀 기다려 주는 게 아이들 결국 사고력이 높아지고 아이들이 뭔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지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동물인식 OLED 결과 출력, 음성으로 결과 출력하는 것을 저희가 나눠드린 소스 코드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을 해서 장치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화면 전환을 하겠습니다. 장치 연결을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장치 연결을 하고 소스 코드를 열어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는 제가 사전에 활동 10일도 같이 올려드렸는데요. 활동 10일에 동물 판별사에게 물어봐라는 활동에서 시마스 AI 프로젝트 10일 교사용을 열어서 테스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사용이 아니고 시마스 AI 프로젝트 10일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은 이미 기본 스프라이트나 무대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그 상태에서 열어서 교재에서 제시한 블록을 가지고 코딩해 볼 수 있는, 코딩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학생용 파일입니다. 그걸 열어서 해보시면 되고 저는 교사용을 열어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테스트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로그인을 하시고 테스트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열었는데 이게 지금 화면하고 다 구성이 되어 있죠? 코딩도 이미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열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장치 코딩도 지금 아두이노에 코딩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사자를 인식했을 경우, 판다를 인식했을 경우, 그다음에 알파카를 인식했을 경우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장치는 여기 카메라에 보시면 제가 OLED를 연결해 놓은 장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선생님들도 OLED를 준비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세요. 그런 다음 컴퓨터와 연결을 하고 다시 새로 프로그램을 열었기 때문에 포트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장치 코드를 작성한 코드를 업로드합니다. 업로드가 상당히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코드는 간단하고 연결도 쉽고 하니까 그런 데서 시간은 많이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보다는 좀 빠르게 느껴지네요. 장치가 업로드가 되면 지금 초기화 코드가 있어요. 초기화 이제 헬로우가 바로 출력이 되도록 초기화되어 있는데 업로드가 되자마자 여기 헬로우가 출력이 되는데 지금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선생님들 직접 테스트해 보면 여기 헬로우가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스프라이트에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일단 시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깃발을 클릭하고 시작을 한 다음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인식을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을 하고 인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풀 종류를 먹어요. 카메라를 카메라 여기 잡혔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한다라고 인식을 하죠. 그런 다음에 사육사를 클릭을 하면 판다는 대나무 종류를 먹어요. 이렇게 말소리도 출력이 되고 LED에도 출력이 나타납니다. LED의 출력을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글씨가 좀 작아서 여기 보면은 파란색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도 한번 인식을 시켜볼까요? 사자를 한번 인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자로 인식이 잘 되죠? 상태에서 사자는 고기 종류를 먹어요. 이런 식으로 사자 출력에 대한 정보도 OLED와
말소리로 동시에 출력이 됩니다. 알파카도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세 가지를 인식 각도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알파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다는 대나무 종류를 먹어요. 알파카는 풀 종류를 먹어요. 네, 알파카까지 잘 되네요.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인공지능 기계학습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말소리로 출력해주고 장치로 출력까지 해주는 이 되게 종합적인 활동을 같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집에서 이 소스 코드를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셨나요? 이게 꼭 연수 끝나고도 꼭 해보시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게 되게 신기하고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만들기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은 발표 자료를 또 만들어 봅니다. 발표 자료는 구글 프레젠테이션 편집 방법을 배우는 부분과 템플릿을 사용해서 발표 자료를 직접 만들어 보는 두 가지 활동으로 크게 구성이 되는데 프레젠테이션 편집은 선생님들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일 경우 중학생 경우 되게 잘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생략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건 꼭 가르쳐야겠다. 지금 활동 10일에는 캡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화면 캡처를 해서 구글 프레젠테이션 그 슬라이드에 넣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간단하게 시연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템플릿을 통해 진짜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소개하는 자료는 템플릿이 있어서 나의 작품 소개에 여기 바로 텍스트 입력하는 부분만 아이들이 입력할 수 있도록 템플릿이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서 사진까지도 찍어서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공지능 모델에서는 아까 동물들을 인식을 했잖아요. 사자, 판다, 알파카가 인식하도록 나는 했다. 친구들마다 또 알파카 말고 나는 토끼를 인식하도록 했어. 뭐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자기가 한 거에 맞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인식을 하면은 결과는 이렇게 보여줬어 라고 슬라이드에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 줄 수 있고 나중에 느낌점을 또 이렇게 작성해 볼 수 있도록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런 템플릿은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 템플릿 파일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템플릿은 아까 소스 코드하고 프레젠테이션 파일 있는 활동 10일을 열어보시면 여기에 프레젠테이션 수업용과 교사용이 있는데 교사용은 이미 내용까지도 완성된 샘플이고요. 수업용은 학생이 열어서 자기가 편집할 수 있는 파일입니다. 수업용을 열어서 아이들이 직접 여기에 입력을 해서 편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물, 이런 식으로 동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AI가 핵심이니까 AI 이렇게도 넣어볼 수 있겠죠. AI 동물 판별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쉽게 다 편집할 수 있도록 템플릿이 준비되어 있고 학생들이 시간 안에 다 편집을 해볼 수 있게 템플릿을 꼼꼼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걸 가지고 이 형식에 맞게 작성을 하고 중요한 거는 작품 설명이나 나 작품 이름의 의미를 작성을 할 때 작품 설명의 경우에는 우리가 배운 용어들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말, 동물 인식이라는 말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작성을 해야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되는 거죠. 내가 한번 생각해서 작성해 본 활동을 통해서 그 역량을 또 키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피지컬과 AI 종합활동의 구성이었고요. 저희 목차를 한번 다시 보시면은 저희가 13개 활동입니다. 굉장히 활동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전부 90분에서 120분.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90분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금 120분까지도 수업을 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 13개 활동이다 보니까 학교 1교시 활동을 쳤을 때 26차시가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네, 이러한 것들을 수업을 좀 줄여서 구성하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시간이 거의 됐긴 했지만 이 설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퀴즈도 꼭 푸셔야죠.
여기 피지컬 컴퓨팅과 엠블록의 인공지능 인식 수업으로 다 구성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피지컬 컴퓨팅 원리를 두 차시를 넣으시고요. 2개 활동을, 그 다음에 피지컬 AI 기초 활동을 2개 넣으시고, 이 활동은 인공지능 인식에 포커스가 맞춰진 활동입니다. 그리고 종합 활동에서도 인공지능 인식에 포인트를 맞춰진 활동으로 구성을 하면은 6개 활동을 12차시로 구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지컬 컴퓨팅과 엠블록의 인공지능 기계학습으로 수업을 구성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원리 2개 활동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기초에서 3개 활동, 기계학습과 관련된 3개 활동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종합활동에서도 지도학습과 관련된 활동으로 구성을 해서 하실 수 있고요. 이 교구의 경우에도 이 순서가 맞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 관계나 이게 뭐 학습 관계는 다 정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제안은 9개 활동으로 구성을 하는데, 인공지능 인식도 해보고, 기계학습도 해보고, 데이터 차트도까지도 수업을 해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컴퓨팅 원리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이 교구 사업성을 익혀야 되니까 이 2개 활동은 당연히 하시고, 그 다음에 기초 활동에서 비디오 감지, 인식, 그 다음에 기계학습을 넣으시고, 마지막에 데이터 차트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합활동에서도 인식활동, 그 다음에 지도학습, 그 다음에 데이터 차트를 해보는 종합활동으로 구성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교구도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죠. 9개 활동이지만 이렇게 18차시로 구성을 해서 수업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연수를 보시면서 느끼셨을 테지만 저희 교재에서는 블록 코딩의 기초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이런 거는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교재이고요. 시마스의 엠블록 인공지능 도서인 엠블록 출동 인공지능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책에서 엠블록과 AI의 기초를 학습한 다음에 아두이노로 배우는 피지컬과 인공지능 교재에서 피지컬 인공지능 융합학습을 하시면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퀴즈 하나 보내겠습니다. 선생님들 수업 잘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 보시고 정답을 올려주시는 분께 기프트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아두이노로 배우는 피지컬과 인공지능 교재의 활동은 크게 피지컬 컴퓨팅 원리, 그 다음에 뭐뭐 기초활동, 뭐뭐 종합활동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들 정답을 아신 선생님들은 채팅창에 답을 올려주세요. 여기 선생님 첫 번째로 대답하신 선생님 여기 첫 번째로 대답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학습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답을 알고 계신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많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연수를 퀴즈로 마무리하고요. 답은 피지컬 플러스 AI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연수에 대한 설문조사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도 설문에 성의껏 참여해주신 분께는 기프트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연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